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마음의 쉼과 위로를 드리는 공간. 케렌시아 마을입니다. 혹시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후회해 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좋은 마음에 건넨 조언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와 멋쩍은 마음에 고개를 떨군 경험은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듣습니다. 그 말들로 사랑을 키우고 관계를 맺고 세상을 배워왔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칼이 되어 서로를 핥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말을 잘 사용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오늘 케렌시아 마을에서는 2500년 전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적게 말할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깊고 너른 지혜의 바다로 저와 함께 차분히 걸어 들어가 보시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나, 말의 무게, 마음의 깊이. 우리 어르신들, 오랜만에 만난 자식이나 친구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로 시작하는 무용담을 길게 늘어놓으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쌓인 경험과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열심히 듣는 척하던 상대의 눈빛이 잠시 다른 곳을 향하거나 어색한 미소로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문득 말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 내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언어적 과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쏟아내고 나면 마치 내 마음의 에너지가 모두 방전된 듯한 공허함과 심리적 탈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말의 가치와 무게는 희석되고 내면의 깊이는 오히려 얕아 보이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마치 얕은 시냇물은 졸졸거리며 소리가 요란하지만 정작 그 깊이는 한 뼘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묵묵히 흐르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생명과 힘을 품고 있지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뽐내는 일을 경계하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지혜와 통찰은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고 증명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관조하는 침묵과 성찰 속에서 온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 평생 농사만 지으신 과묵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동네에 어려운 일이 생겨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가면 할아버지는 그저 마루에 앉혀두고 직접 기른 찻잎으로 우린 차 한 잔을 말없이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찾아온 이가 한참을 자신의 답답한 속내를 쏟아내는 동안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참을 떠들던 사람들은 제풀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며 스스로 답을 찾고는 후련한 얼굴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깊은 침묵과 온전한 들어줌은 그 어떤 화려한 조언이나 섣부른 위로보다 더 큰 울림과 치유의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수많은 말보다 지혜로운 침묵 한 자락이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둘, 침묵 속의 치유. 말이 타인을 향한 칼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자주 상처 입히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일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혹은 더 강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난 뒤 혼자 남은 밤이면 어김없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하는 자책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 생각의 습관은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약보다 더 좋은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고요의 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입을 닫고 상처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위대한 치유의 힘입니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그의 명저 고독한 군 중에서 현대인이 타인의 시선과 말에 얼마나 쉽게 휘둘리는 타자 지향적 존재가 되었는지를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인정받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내면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연결을 잠시 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침묵 속에서 비로소 싹틉니다. 이는 마치 흙탕물이 가득 담긴 유리병과 같습니다. 병을 맑게 만들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흔들수록 흙탕물은 더욱 뿌옇게 변할 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탁자 위에 내려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힘으로 흙먼지는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유리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투명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해결하려 말로 애쓰기보다 그저 고요히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마음의 앙금은 스스로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삶이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세상은 스스로의 이치대로 흘러간다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내 마음을 더 핥히기보다 나를 지키는 고요함 속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 때로는 온화한 미소 하나가 100마디의 구차한 변명이나 날선 반박보다 훨씬 더 나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온전한 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셋, 말보다 귀 기울임.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혹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었을 때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듯 가슴이 시원해지고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는 말을 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비밀은 사실 듣는 힘, 즉 경청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들려주고 싶은 경험담과 지혜는 산처럼 쌓여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내 입을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향해 내 귀를 활짝 여는 데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듣지 않는다. 그들은 대답하려는 의도를 갖고 듣는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본 말입니까? 우리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를 머릿속으로 준비하곤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듣기가 아닌 그저 내 차례를 기다리는 청취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청이란 잠시 나의 판단과 조언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과 그 안에 담긴 감정, 그리고 말하지 못한 침묵의 의미까지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말을 줄이겠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듣는 힘은 저절로 커집니다. 내 안에서 시끄럽게 울리던 말하고 싶다는 욕망의 소리가 잦아든 자리에 상대를 향한 고요하고 온전한 집중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옆 사람의 목소리도 듣기 힘들지만 고요한 새벽녘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새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가장 큰 지혜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을 유창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지혜는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이 털어놓는 고된 세상살이를 말없이 들어주는 깊은 눈빛, 배우자의 묵묵한 한숨 속에 담긴 고단함을 알아채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공감의 능력일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해결해 주려 애쓰기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랬구나. 내 마음이 그랬겠구나 하는 짧은 공감의 추임새를 곁들이면서요. 당신의 깊은 경청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큰 감동과 치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넷, 무의의 삶, 비우는 말. 우리 어르신들, 대청소를 하고 난 뒤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쓰지 않던 낡은 물건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먼지를 닦아낸 텅 빈 공간에 맑은 햇살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마음까지 후련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집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걱정, 지나간 미련, 그리고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의 집에는 새로운 평화와 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닫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 내 마음의 공간을 정돈하고 비워내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옛 선인들은 가득 찬 그릇은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될 뒷이야기, 남을 깎아내리는 비판, 습관처럼 내뱉는 푸념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늘 무겁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은 바로 이 마음의 그릇을 비워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말을 멈추고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기꺼이 덜어낼 용기를 얻습니다. 이는 노자가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무의의 삶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과 영향력은
굳이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과 존재 그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오신 아버님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힌 손이 그 어떤 긴 훈계보다 더 큰 삶의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 대신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자식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이 눈빛과 손길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백 마디의 불안한 조언이나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전하는 위대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의식적으로 비워낼수록 우리의 마음은 마치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진 듯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밤새 후회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지요. 오늘은 내 마음속을 시끄럽게 채우고 있는 말들을 하나씩 비워보는 마음 대청소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텅 비고 깨끗해진 자리에 고요한 평화와 자유가 따스한 햇살처럼 가득 찾아올 것입니다. 5. 적은 말, 큰 울림.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오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등대처럼 남아 길을 밝혀준 말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외쳤던 화려하고 긴 연설보다는 모두가 나를 외면하던 시절 누군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건넨 나는 널 믿는다라는 짧은 한마디, 인생의 큰 실패로 좌절했을 때 어머님이 밥상머리에서 툭 던지신 괜찮다, 다 그런 거다라는 덤덤한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온 마음의 진심이 실린 한마디의 말은 수천 마디의 공허한 말을 이기는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을 줄이고 그 말의 무게와 깊이를 더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지혜를 통해 말이 넘치면 마음이 얕아지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말을 줄인 빈자리에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채우는 경청의 힘과 불필요한 말을 비워낼 때 찾아오는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했지요.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바로 적게 말할수록 그 울림은 더욱 커지고 멀리 퍼진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없는 고요한 새벽의 종소리가 온 마을을 깨우듯 아끼고 아껴서 신중하게 건넨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듣는 이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깊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긴 인생이 농축된 짧은 격려 한마디는 지금 세상의 풍파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 어떤 두꺼운 철학책보다 더 실제적이고 지혜로운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다짐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꼭 필요하지 않은 말, 습관적인 푸념, 섣부른 조언을 3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참아보자. 그리고 그 대신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온 마음을 다해 건네주자. 당신 고생 많았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오늘도 고맙소. 사랑한다.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일으켜 세우고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크고 위대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새로운 다짐에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지혜가 모여 다른 분들에게도 큰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케렌시아 마을은 언제나 여기 어르신들의 곁에서 편안한 마음의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케렌시아 마을의 다음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